2월, 3월에는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학과 전문의 닥터K 김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스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반복적 부스터 과연 필요한가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날 The New York Times에 게재되었던 Will Forever Boosting Beat the Coronavirus라고 하는 그 기사를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지난 2월 14일 날 정부는 4차 접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4차, 5차에 대한 그런 부스터 접종이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백신을 우리가 추가로 맞는 것이 과연 이런 방역 체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면역학자를 비롯한 의과학자들이 인터뷰했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기사이고요. 그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주로 부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정리된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한번 리뷰하면서 저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파이자하고 모더나의 경우에는 2회 접종이 완료라고 했었고 얀센 백신, 잔슨 출시된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1회 접종만으로 우리가 접종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접종이 완료란 말 대신에 2차, 3차, 4차 이렇게 차수를 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의 백신 상태가 업투데이트, 최신까지 따라가고 있는지를 갖고 그 개인의 백신 접종 상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완전 접종이란 말은 적합하지 않는 것 같고 3차, 4차, 5차 이렇게 계속 차수별로 업투데이트할 양식으로 백신의 상태를 평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접종이 완료라고 했던 것을 왜 이제는 차수별로 구별하게 됐을까?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접종 이후에 항체 역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왜 부스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백신 접종 완료 이후에 항체 역가라고 하는 것은 2차 접종 이후에 급격히 증가됐다가 일정 시간을 지나는 순간부터 서서히 감소되기 시작해서 6개월 차가 되게 되면 외부의 바이러스 침입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로 항체 역가는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자연스럽게 세 가지 의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룹이 부스터가 필요할 것인가? 두 번째는 부스터를 하게 되면 언제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가? 세 번째는 부스터 이후에 항체 역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감소할 것인가? 하는 세 가지 의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2022년 2월 14일 날 질병관리청에 나타난 자료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전체 인구 수는 대략 4,400만 명이 넘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86%가 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백신율을 보이고 있죠. 또한 3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57.3%가 3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높은 상태로 백신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감염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돌파 감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의료진들, 응급실을 비롯한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그 밖에 보건의료인들도 마찬가지로 감염에 노출되고 있고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2월 14일 날 발표했던 정부의 4차 접종 계획을 보게 되면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실시하겠다라고 했고요. 3차 접종 완료 이후에 4개월 차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3개월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사유로 출국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집단 발생이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이 된다. 3개월 차부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스터라고 하는 것은 연구 결과를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고 나면 항체가가 증가되는 걸 보이고 있어요. 적어도 3차 접종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항체가가 급격히 증가돼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역가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효과 역시 일시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접종을 해서 항체가를 높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과연 효과적인 방역 대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우리 몸을 외부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상황을 예방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3개의 질문을 연구 결과를 보고서 생각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스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쯤에서 이 부스터가 끝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접종을 위해서 팔을 걷어 올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접종을 반복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틀려왔어요.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이게 실시됐을 때는 1년 또는 2년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역시 빗나갔고요. 델타가 막 창궐하고 있을 때는 또 다른 변이가 와도 역시 무서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은 전파율은 높지만 중증도에 있어서는 좀 낮은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다수의 과학자들 역시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12명 정도의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인 부스터를 접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지도 않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맞았던 접종, 물론 부스터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백신이 B형 간염 백신이거든요. 그건 부스터 접종이 있죠. 2차, 3차까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4차, 5차, 6차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그런 백신은 현재까지는 없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초창기에 이 부스터 접종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본래 이 백신 치료요법 자체가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었겠지만 입원을 예방하는 데 충분하다, 그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백신 성공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면역학자들의 이런 견해들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미크론이에요.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자들의 관점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월 5일 현재 거의 99% 정도가 오미크론 감염이고요. 오미크론 감염 내에서도 역시 변이가 진행되면서 서브스트레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2021년 12월 18일에서 2021년 12월 25일 약 일주일 사이에 델타에서 오미크론이 주종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스캇 헨슬이라고 하는 면역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이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말로 바꿔놓았다. 즉 부스터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았다는 얘기인데요. 그와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3차 접종을 지지한다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는 것과 4차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 몸에는 면역체계에서 중화항체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는 B세포도 있고 T세포도 있습니다. 이 세포들의 어떤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3차 접종 이후는 물론이고 2차 접종 이후에도 여전히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B세포하고 T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은 바이러스의 침투로부터 우리 몸을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지만 침투 이후에 병이 중증도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백신으로 4차 접종의 효과를 지지하는 어떤 자료도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면역저하자라든지 다수의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4차 접종의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동일한 백신으로 4차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딥타 바타카라라고 하는 면역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즉 수개월마다 부스터를 반복 시행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장기적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자, 문제가 뭐냐? 결국에는 현재 백신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억제하거나 예방하거나 아니면 중증도로 진행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지금 오미크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개의 변이가 생겼죠. 오미크론은 전체적으로 약 50개 정도의 변이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존의 백신이 이 오미크론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역력의 어떤 부스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시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3차 접종 이후에
항체가 변화를 한번 연구한 자료를 보게 되면 예비 연구에서 이미 3차 접종 이후에 몇 주가 지난 다음부터는 항체 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했었고 이것이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항체 효과가 최고점에 이른다 하더라도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을 우리가 방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요 백신 회사들 파이저나 모더나 그리고 얀센 백신을 개발했던 존슨앤존슨은 이 오미크론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몇 개월 안으로 오미크론 백신이 출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리 엘레베디라고 하는 면역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사라진 종에 대한 그 부스터를 계속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3번 부스터 이후에 한 번 더 접종을 추가해야 한다면 나는 분명 그것이 오미크론에 기반한 백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미크론을 기반한 백신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쉐인 크로티라고 하는 면역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 양의 항체를 가지고도, 즉 부스터 이후에 높게 유지된 항체가를 가지고도 바이러스를 오래 멈추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그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높은 장애물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부스터를 맞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미크론 특이 백신이 더 잘 이 역할을 해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루센즈비크라고 하는 의학자입니다. 이 의학자는 만일 백신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과 확산을 예방한다면 정기적인 부스터 접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요점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지금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게 아니고 입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모든 감염을 예방하는 것 자체가 실패한 일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미국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NIH의 알러지 감염 파트의 디렉터예요. 이분이 지난 가을까지는 백신 접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증상 감염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분이 백신에 대한 발언이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진짜 중요한 것은 입원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입원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그리고 부스터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전략을 채택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기적인 부스터 접종이거나 다른 접근 방법이든지 바이든 행정부는 먼저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예컨대 입원을 예방하는 것과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다른 접근을 요할 것이다. 자, 나탈리 딘이라고 하는 생물 통계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빨리 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른다. 미래가 무엇이든지 간에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추이를 보게 되면 2월 초까지는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정점에 이르른 다음에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추세를 따른다고 한다면 2월, 3월에는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겠지만 그 이후에 정점을 만난 이후에는 감소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면 닥터 K 너는 부스터 접종을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현재 백신으로 4차를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3차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도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많은 면역학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특이 백신에 대한 4차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응급학과 전문의 닥터 K 김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